옛날에 전쟁이 날 정도로 그렇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소금이나 장의 맛을 배게 해서 저는 밑반찬의 종류의 하나였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지금 첫 스타트한 오늘이 이름이 뭐죠? 뭐죠? 오늘 이 아카데미 이름이 뭐죠? 소스 아카데미죠, 그죠? 소스 아카데미인데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채소를 그냥 소금에 절여서 장을 하고 나면 나중에 장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절이고 나면 예를 들어 고추장에 박았거나 뭐 된장에 넣고 그 다음에 간장에 절였을 경우에 절이고 나서 장아찌를 하고 나면 그 뒤에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대로 담궈놓기도 하고 또 그 나머지는 보통 또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이제 그게 시간이 오래돼서 이제 그러면 또 이제 뭐 버리기도 하고 또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그 식재료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그거로 다시 소스의 개념으로 다시 재사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스 아카데미에 장아찌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음식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음식에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그 발효식품이에요. 간장, 된장, 고추장. 우리나라에서 간장, 된장, 고추장 빼고 자 요리하실 때 혹시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빼고 요리하실 수 있는 거 있으세요? 쪄가지고 가지만 쪄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가지도 뭐 저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다 밑간으로 소금까지도 뿌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의 기본적인 소스의 가장 기본이 이 장아찌를 담는 기본적인 그런 간장, 된장, 고추장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장과를 해서 이제 불에 익혀서 만든 숙장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환경영양 저장식품이에요. 장아찌는 사실 지금은 이제 조금 있으면 봄나무도 나고 하지만 겨울에는 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비닐하우스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채소를 덜 먹을 수 있지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는 산골을 소녀거든요. 완전 깡 산골에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닐하우스에 나는 식품을 바로바로 조달받기가 어려웠겠죠. 그죠? 그랬을 때는 반드시 그때 제철에 나는 걸 가지고 저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리거나 저장할 때 보통 그 다음에 장아찌를 담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타민C를 이제 공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전통의 옛날에 선조들은 되게 좀 현명해서 이제 이런 방법을 강구해 그렇죠. 그래서 여러 채소를 적절한 방법으로 갈무리한 저장식품이 발달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발효가 되면 또 그것이 발효식품의 발달의 기본이 되는 거죠. 자, 장아찌와 열사와 유래는 고려 중엽부터 유교의 한국 이상국집에 자, 좋은 장을 얻어서 자, 제일 앞에 장이 나와요. 그죠? 소스의 가장 기본인 장이 나옵니다. 그죠? 자, 좋은 장을 얻어서 무재운이 여름철에 좋고 보통 무는 언제 나오죠? 가을에 나오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가을인 줄 아시죠? 근데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애들은 어떨까요? 그치? 사시사철 나온다고 말하겠죠. 그죠? 사시사철 나온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 무지개 여름철에 좋고 소금에 절여 겨울철을 대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번 16제는 김치 뿌리를 소금절이 김치, 초절이 김치, 장아찌, 식혜형 김치 이런 것들을 부르게 됐다. 이제 조금씩 이제 세분화가 되고요. 자, 제체라 했고 제는 주례의 제치론에서 유래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밑에 보시면은 5대 1종으로 가늘게 썬 것을 초화장에 섞어서 생강과 마늘을 가늘게 썰어서 양념으로 버무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김치 버무림. 그러니까 김치도 어떻게 보면 장아찌의 한 종류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기본적인 거. 자, 여러분들은 이 고추장에 절이는 게 제일 좋으시던가요? 아니면 된장에 절이는 게 좋으시던가요? 간장에 절이는 게 제일 좋으시던가요? 색깔만 색깔이 다르죠. 그렇죠. 다 색깔이 틀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업장에서 봤을 때 된장 같은 경우에도 잘하는데 사람들의 기호도가 또 틀리거든요. 된장은 약간 좀 거북한 그걸 느낄 때 있어요. 향도 있고 모양 자체가 조금 그렇게 아주 확 땡기는 그런 그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장 그거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또 그 고추장 가지고 쓸 수도 있지만은 워낙 고추장을 담고 이렇게 하는 소비가 워낙 많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절이원의 종류에 따라서 정말 그리고 사실은 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식재료 독이 있다라고 판명되지 않은 모든 건 다 장아찌가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래와 뭐 이런 것들 보는데 자, 더덕 도라지 껍질을 벗겨서 말려서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 도라지 가지고도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게 등을 쪼개서 노란 게장을 떠내서 따로 놓고 이제 나물 찧어서 체에 걸어서 국물은 게장과 섞어 쪄서 익힌다. 이런 식으로 예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장아찌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다른 데보다 산에서 나는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그때그때 바로 섭취하고, 예를 들어 곰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치 같은 경우 나면 영양에서 가지고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곰치를 매일 사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금방 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많이 사용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대하나수와, 오늘 여러분들 레시피가 좀 많을 거예요. 5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금귤 대하장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런 대하나수와 이런 것들, 우둔 이런 것들도 같이 해서 장아찌를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두부도 이렇게 해서 만들고, 어육도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어육은 여러 가지 모든 고기가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생선도 있고요. 문어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사실은 이건 통망라에 봤을 때 가장 그 요점은 뭐냐? 이 세상에 나는 복 있는 거 말고는 다 장아찌가 가능하다. 장아찌가 가능하다면 아까 뭐와 같다 했어요. 장아찌는 김치와 같다 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도 다 김치로 탈바꿈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구에 처음에 이제 강의를 의뢰받고 갔을 때 참치나물 김치를 보여드렸어요. 참나물하고 치나물 아시죠? 그죠? 참나물하고 치나물하고 김치를 담는다고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곰치도 김치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강의할 때 제가 이거 먹어보면 왠지 겉절이 같겠죠, 그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먹어보시면 김치예요. 김치. 정말 독특한.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그 호응이 좋았던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참나물 치나물은 되게 싸요. 싸고 억세고, 그럼 어떻게 해버렸을 때 나물 무치고 이런 거의 수준인데, 김치를 해놓으면 익혀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그래서 참나물하고 치나물의 향이 되게 좋기 때문에 그걸 또 장아찌로도 응용할 수 있고 김치로도 할 수 있죠. 약간의 담는 방법이 일반 배추김치하고는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산하에 나는 여러 가지의 좋은, 산에서 나는 그런 약효분까지 같이 갖고 있고 향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소비자들의 그런 기호성까지 조금 돋보일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독특한 그런 것들을 오래 저장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겉절이 형태가 아니라 조금 더 오래 저장하면 오래 저장하는 때는 맛있고, 바로 했을 때는 김치에 그냥 우리가 겉절이 할 때 그런 느낌처럼 겉절이 김치 맛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치 맛은 나되 바로 먹으면 우리 백김치 처음 담은 것처럼 신선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걸 좀 다른 음식과 응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그 메뉴 개발을 보통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담지 못할 장아찌도 없고 담지 못할 김치도 없습니다. 대신에 거기에 각 장아찌마다 이 식재료는 고추장에, 이 식재료는 반드시 된장에, 이런 어느 정도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있고, 김치도 그 김치를 담을 때는 당연히 어떠한 양념이 들어가줘야 되고, 그 맛을 김치로 끌어올리게 하게끔 할 수 있는 양념이 반드시 따로 있겠죠, 그렇죠? 그것을 이제 보시면 되죠, 그렇죠? 자, 간장입니다. 오늘 보통 이제 제가 이제 5개의 메뉴를 뽑아가지고 드렸어요. 그 중에서 그쪽에서 시연을 보여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좀 뽑아서 보내십시오. 이랬더니 오늘 가지장아찌 하고, 그 다음에 비트사과장아찌 하고, 그 다음에 시금치 장아찌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레시피에는 뭐 감장아찌도 있고, 그 다음에 금귤 대하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다시 시연하면서 그 나머지는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2가지는 오늘 시연을 보이지 않는 2가지는. 그래서 간장인데, 오늘 대표님이 간장을 많이 끓이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장아찌를 하실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장아찌 할 때 양념 비율을 한번 얘기해 봐주세요. 그냥 편안하게. 저한테 뭔가 그게 아니라, 1대1. 그렇죠. 1대1. 뭘 1대1로 하죠? 간장, 설탕, 식초. 1대1.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르쳐줄 때, 쉽게 가르쳐줄 때, 니네 집에 비빔밥 그릇 있지? 얼마나 할 건데? 이거 물어보고, 비빔밥 그릇에다가 간장 또 붓고, 식초 붓고, 설탕 붓고, 그럼 될거 없이, 그럼 됐다. 그래갖고 끓여서 팍 뜨거울 때 붓는 게 있고, 식하 붓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맞죠? 근데 이제 그거의 기본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새콤 달콤의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그죠? 그건데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거기에 물이 안 들어가죠, 그죠? 물이 안 들어가죠. 물이 안 들어가는데, 자, 이제 우리 그 한식에서 장아찌가 한국 음식에서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더 짜게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음식이 가장 문제가 뭐라고 하던가요? 언론에서. 저희 뒤에 기자님도 계시고. 그렇죠. 짜고 맵고. 짜고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죠? 맵고. 그리고 어디 뭐 메디컬 약손을 봐도 그렇고, 뭐 생로병사를 봐도 그렇고, 뭐 소금을 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가지고 뭐 얘기하면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자극적이니까 건강에. 사실 한국 음식은 건강한 음식이긴 합니다. 그걸 외국인들한테 알리는 거를 제가 아까 뭐 얘기도 해드렸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알리는 때 단순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 싱거우면 어때요? 근데 짠 거를 맛있게 먹는 사람은 조금만 싱겁게 해줘도 금방 맛을 알고 그대로부터 밥을 잘 안 먹죠. 그죠? 저는 시댁이 지금 경남 밀양이에요. 되게 짜게 드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드시냐면은 지금 이쯤에서는 이렇게 이제 점점 이런 말 없어지나요? 이렇게 이런 얘기가 되면은 결혼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가 조금 더 풀어지면 얘기해주세요. 뭐 고등학생들도 강의해보면 진짜 결혼하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또 그럴 때 또 하나 더 얘기하거든요. 11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그럼 엄청 일찍 결혼하셨겠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되게 짜게 드세요. 명란젓을 한 3-4조각 놔두면 그걸 밥 한 반절 드실 때 그걸 다 드세요. 근데 이제 며느리 되고 그죠? 처음에 얘기해봤죠. 제가 교수랍시고 이렇게 짜게 드시면은 건강에 안 좋고 이런 얘기 했다가 한 갖고서는 그 뒤로부터 이것이 현명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드시는 대로 드시는 것이 그냥 낫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조금 속으로는 찔리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 입맛을.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짠맛에 약간 길들여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상쇄시킬 거냐. 지금 여기에 감초도 있고 황기도 있고 구기자도 있고 여러 가지 야채물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요 맛을 가지고 색깔도 지금 보시면 색깔이 나중에 앞에서 보시게 될 텐데 나중에 이제 강의하시면 앞으로 나오실 거거든요. 앞에 보시면 약간 색깔들이 이렇게 하얀 물색과는 달라요. 그래서 그것들을 집어넣고 하는데 장아찌에 너무 까마면 보기 싫죠, 그죠? 그래서 어제 이제 여기 피내식에서 저한테 얘기가 왔어요. 지금 전통 간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지소 장아찌에.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가 이제 간장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굳이 간장을 가져오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진간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께서 돌아가셔서 간장색이 전통 간장이라 하더라도 너무 짙으면 안 돼요. 물을 많이 열어놓으면 더 까매져요. 까매지고 그래서 그 까맣게 되고 뭐 너무 짠맛이 강하고 향이 너무 강한 간장을 쓰지 마시고 어딘가 들어왔든 내가 담았든 괜찮은 전통 간장이 있으시면은 진간장만 넣은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맛이 나고 저장기간이 길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담아놓으면 오래 쓰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요리할 때 진간장만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조선간장. 그 다음에 보통 요즘 부주부들은 소금 넣고 이렇게 시금치 같은 거 묻히는 저는 이제 조선간장 같은 거 많이 넣고 그렇게 묻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 몸 자체가 거의 이제 시골 출신이라는 걸 티 안 내려고 옷은 좀 세련되게 입으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어쨌든 이 몸통 자체는 아주 전통적인 걸로 만들어져서 제가 이제 그런 전통적인 걸 가지고 조리를 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짜게 먹을 때 그거를 약간 상쇄시킬 수 있는 게 이런 야채물들이에요. 이 야채물은 여기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양념에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스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레시피 중에서 그걸 장아찌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나중에 다른 걸 하실 때도 같이 사용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장에 간될 때 뾰족하고서 군데군데 구멍 넣죠. 그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고추 폭탄이 되죠. 그죠? 옆에 사람 다 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리고 그 안에 고추는 반질반질하기 때문에 잘 스며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꽂아서 훨씬 더 빨리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무거운 걸 올려놓으면은 위에 어쨌든 뜨면은 어떻게 돼요? 위에 볼맞이 끼죠. 그죠? 왜냐면 산소가 접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간장을 해가지고 끓여보고 식혀보는 과정은 왜 할까요? 왜 하세요? 끓여보고 식혀보고. 그렇죠. 그 꽃게나 뭐 이런 거 우리 장 담을 때 맨날 끓여보고 식혀보고 하잖아요. 그죠? 그 왜 하는 게 뭐냐면 오늘 가지소 장아찌도 마찬가지예요. 가지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수분을 그대로 두면은 오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분이 나왔을 즈음 한 2-3일 정도 지나고 나면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끓여가지고 농축시켜 넣어야 돼요. 이게 이제 수분이 나오면 수분 자체 내에 균이 증식되겠다는 것보다는 수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스 자체가. 자, 장아찌 소스 자체가. 그렇죠. 묽어지면 그 맛은 싱거워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균이 증식하게 되는 거죠. 장아찌가 오래 저장하는 게 짜니까 그 감이 미생물들도 한번 보고 짜라 이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도망갈 수 있을 정도까지는 만들어주는데
대신에 이 지금 하는 오늘의 이런 야채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의 효능까지 같이 들어가서 대신에 수분이 조금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균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방부 효과도 전형적으로 같이 들어가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는데 지금 업장에서 사용하실 때는 한 번 더 불편하지만 끓여 붓는 것을 오래 두고 계속 해 드시는 게 되게 좋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소주를 넣는 거. 소주는 주정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코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손 닦을 때도 그렇고 뭐 한때 뭐 그죠? 뭐 이런 거 왔을 때 뭐 손 닦잖아요. 그죠? 그렇긴 한데 주정이 아무리 휘발된다 한들 그 안에 있는 사실은 우리가 장아찌에서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예를 들어서 간장, 식초, 설탕만 해가지고 끓여 붓지 않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옛날엔 진간장이 없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했었고 원래 옛날 궁중에는 대장금에도 보면은 나무가 다 잘려나가면서 장맛이 변해서 막 그 한상궁하고 장금이하고 뭐 이렇게 왜 그런지 원인을 찾으러 갔는데 보니까 나무가 배이고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옛날에 조림장은 몇 년에 몇 해가 지나면서 간장이 돼요. 근데 자 여기서 잠깐 간장 얘기 때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간장을 달이는 걸까요? 원래 간장, 전통 간장 안 달려. 햇빛에서 살균을 시키고 근데 이제 보통 다 간장 달이면 어때요? 말씀이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온 동네가 장 달리는 냄새로 아주 그냥 제가 절여지죠. 그죠? 근데 그때 한 번 달인 간장은 또 달여야 돼요. 왜 그럴까요? 힘 있는 잡균이 증식했으니까 그 장을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때 콩도 비싸고 콩 그 한해 농사를 거기 다 쏟아붓는데 장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된장도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애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도 간장을 많이 담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많이 담고 살았거든요. 넌더리나게 담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항아리 이렇게 소독할 때 빠져가지고 할머니야! 이렇게 집어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어릴 때 많이 일을 시켰죠, 할머니가. 근데 장독이 옛날엔 되게 컸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지금 유약돼가지고 다 그렇지만 옛날에 이렇게 생기네. 제가 들어가고도 남고 못 들어도 이게 안 보이는 장독도 많아요. 근데 그런 장독에서 간장을 하는데 원래 저는 어릴 때 잘 안 할 때 간장 달이는 냄새를 우리 집에서 맡아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간장을 제대로 담으면 힘 있는 발효균들이 있어서 잡균의 번식을 못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또 우리가 간장을 만들 때 도와주는 게, 자, 먼저 매주 만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해가지고, 집에는 고초균이라는 균이 있어요. 균도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깨끗하지만은, 이제 좀 약간 처음 개설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 좀 죄송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미생물학적으로 보면 여기서 저희 미생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사상균들이 위에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해서 검은 곰팡이도 피고 파란 곰팡이도 그리고 씻잖아요. 그죠? 씻어갖고 물 해가 닦아가지고 소금물에 담그면 나중에 그게 가만 우리 이제 간장이 되잖아요. 저 6개월 정도 한 7, 8개월 되면 이게 또 분리해서 된장대로 나르고 이제 소금, 간장대로